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 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따라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의 마지막 날 5월 31일 나만 믿고 따라와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시장이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어제 상승했던 종목들 대부분이 오늘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어제와는 정말 정반대의 흐름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반도체 투톱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럴 때는 또 2차 전지가 반등하면서 그래도 코스닥은 빨간불을 지켜냈습니다. 자, 요즘 정말 매일매일이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요즘은 확실히 좀 일일비 하지 말고 신중하게 투자를 좀 해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당장 내일 어떤 종목이 오르고 내릴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면서 흔들리기보다는 큰 흐름을 보면서 차근차근 수익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저희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함께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김영래 전문가, 박철순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두 분 다 까만 옷 입고 오셔서 제가 한 소리 했더니 오늘 밝은색 티셔츠를 입고 네, 오셨고 그리고 하얀색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김영래 전문가님의 이렇게 밝은 의상은 조금 낯선데요? 그죠. 그렇죠. 항상 좀 까만 옷이 많았던 것 네, 같아요. 저도 옷이 거의 어두운 색 위주라서 그러니까요. 저번에 한 소리 듣고 하고 아니셔츠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해서 밝은 옷, 밝은 의상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또 약간 빨간색으로 맞췄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5월의 마무리가 살짝 아쉽게 되다 보니까 내일 6월은 조금 더 빨간불이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꽉 채워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종목 상담 신청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셔서요.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 02-325-81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시작할게요. 오늘 블루스톤 김님께서 1등으로 출석 체크하셨더라고요. 잘 오셨고요. 서당계 1년차님과 함께 콩콩님께서도 앵커님들 보러 왔어요 라고 인사해 주셨는데 콩콩님. 오늘 많이 보세요. 자 그리고 수익내서 집바꾸자님 잘 오셨습니다. 요즘 수익을 계속해서 좀 챙겨가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궁금한 내용 남겨주시고 제약바이오 가지아님께서 출석 주셨네요. 호박님과 함께 오승님도 인사 나눠주셨고요. 상장군 최님 오늘도 일찍 오셨습니다. 웰군님, 봄님, 한강님 그리고 부자님도 인사 나눠주시고요. 오늘따라 또 일찍부터 이렇게 종목들 많이 올려주시네요. 네. 아무래도 내일장을 저희 빠르게 좀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진단 바로 출발하도록 하죠. 사전 접수된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의 심층 분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 어떤 거죠? 자, 오늘은 알테오젠입니다. 네, 우리 제약바이오 가지아님께서 외쳐주셨는데 네. 알테오젠 과연 더 갈 수 있을지 한번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은요, 우리 시청자 4014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67,000원이고 비중을 30% 가지고 계세요. 오늘 흐름 좋았습니다. 9.66% 상승하면서 55,500원에 거래 마쳤거든요. 장 후반에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좀 급등하기 시작했고요. 마일스톤을 수령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좀 기대감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이라는 종목도 아시겠지만 코로나의 대표적인 수혜주 중에 하나였던 만큼 그 이후에는 지금 오랫동안 좀 침체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특히나 올해 들어서 이런저런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주가도 좀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5만 원대 거래 마치고요. 시청자님께서는 현재 24% 정도 손실 보고 계시네요. 네, 지인의 추천으로 매수를 했다고 하십니다. 기업 내용은 잘 모르신다고 하시고요. 9만 원대 신규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비중을 좀 신규 높여가면서 매수하시고 물타기 네, 하시면서 67,000원까지 67,000원까지 낮춰 오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손절은 싫고 이제 매수가 도달만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요. 네. 장기 보유도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네. 매수가는 얼마쯤 도달할까 또 가장 궁금하신 것 같아요. 나에게 손절은 없다. 네. 어떻게든 나는 이 종목을 본전에는 빠져나오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알테오젠이 최근에 좀 이런저런 분위기가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지 이 24%의 손실을 채워나갈 수 있을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두 분의 알테오젠에 대한 키워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박철순 이사님 키워드 어떻게 잡을까요?
기술력이 실적으로 연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력이 실적으로 연결된다. 김영애 전문가님의 키워드는 뭘까요?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해입니다.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키워드 순차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박철순 이사님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기술력의 실적 연결이다라는 키워드였습니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알테오젠을 상당히 높은 가격에 지금 매수를 하셨잖아요. 네네. 2년이 훌쩍 넘은 것 같은데 그래도 중간에 이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신 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 인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성장주들이 일단 전반적으로 특히나 이 바이오주도 대표적인 성장주기 때문에 많이 밀렸던 건데 그래도 바이오 중에는 알테오젠이 가장 그래도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던 종목이었고요. 뭐 앞으로 기대감은 일단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알테오젠이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10% 가까이 올랐었는데 호재성 뉴스가 나왔었죠. 내용을 보면 글로벌 제약사인 산도스로부터 약 40억 원의 마일스톤 수령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실 과거에 이제 산도스라는 글로벌 기업과 이 알테오젠이 기술 이전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약금과 그다음에 마일스톤을 이제 최근 이제 60일 사이에 받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마일스톤이 뭐냐면 단계별 기술료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면 성과급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기술을 이제 글로벌 제약사인 글로벌 제약사에 이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지만 이 마일스톤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이 회사가 기술 이전을 하기 위한 단계를 잘 밟아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회사와 산도스와 계약했던 내용을 보면은 단계별로 진짜 성과가 마무리까지 된다 그러면 한 1,800억 원까지 수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작년 매출이 사실 지금 이 회사가 288억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얘 회사와 한 회사와 계약만 잘 마무리가 돼도 1,800억 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진행이 되면 중장기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기사가 나왔죠. 이제 한 60일 사이에 일반적으로는 이 40억 원의 수익이 회사로 들어오기 때문에 단기적인 실적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대다수의 이런 기술 이전 계약 때문에 들어오는 용역비라든지 마일스톤 이런 것들 때문에 올해 이제 손익분기점 돌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마일스톤 매출과 이런 것들을 찾아봤을 때 아주 보수적으로 봐도 한 올해 매출 한 700억 원 이상은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최근에 상향 조정이 계속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만 된다라고 하면 작년 전체 매출액이 300억 원이 안 되기 때문에 2배 이상의 매출액을 충분히 뽑아내면서 지금까지는 손실 회사였지만 이제 올해는 흑자 전환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 바이오 기업 중에 사실 실적이 10% 정도밖에 나지 않거든요, 사실. 대부분은 이제 손실인 기업들이 많아요. 보통 이런 라이센스 아웃이나 이런 기술 이전 같은 걸로 돈을 버는 구조인데 보통은 맞아요. 적자 회사가 많죠. 올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기술적으로 좋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실 텐데 네. 차트를 잠깐 보시면 최근에 주가는 굉장히 좋습니다. 시장이 밀렸을 때 상당히 잘 방어를 좀 해줬고요. 바이오주들 대비했을 때도 주가가 잘 올라왔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전고점만 다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동평균선도 거의 다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매물 저항도 여기만 돌파하면 추가적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저항이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고점까지도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니까요. 기술적으로나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니까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기술력이 이 알테오젠의 주가도 끌어올려 줍니다. 이 기술에 대한 가치가 실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김영애 전문가님의 키워드도 들어보겠습니다.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해. 어떤 내용일까요? 거의 이제 비슷한 내용이고요. 네. 지금 이번에 나온 것들이 이제 마일스톤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네. 이번에 받은 마일스톤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이틀 새에 작년 매출의 70%를 뽑아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해 매출이 한 1,080억 정도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지금 현재 한 490억 정도를 증권사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이 마일스톤으로 인해서 실적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알테오젠이 결국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이제 2018년에 ALT-B4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거의 이제 매출 비중의 60% 이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냥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원래 핏줄에다가 주사를 꽂잖아요. 그런데 핏줄이 아니고 이제 피하 지방 내 히알루론층에다가 이제 주사를 넣어가지고 약품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력이 지금 전 세계에서 딱 2개 기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알테오젠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올해 마일스톤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최근에 보니까 알테오젠이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일리아 임상 3상도 지금 새롭게 진행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아일리아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굉장히 안약 관련해서 이제 스터디셀러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일리아 건까지 추가적으로 기대감을 형성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상당히 기대감이 차오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저는 지금 매수가까지 오는 것 기다리기보다는 이제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매수가 낮춘 다음에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제 전망치가 정말 좋은 알테오젠입니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3상 기대감까지 있고요. 오히려 추가 매수까지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사님 또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네,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이 바이오 USA 다음 달에 있죠. 차가 네. 모멘텀도 좀 있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느 정도 모멘텀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지금 차트로 보면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바이오 USA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네. 이것 때문에 아직은 좀 놓기는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사실 알테오젠이 똑같은 행사에 참여를 했었어요. 네.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작년 6월 달이었는데 그때도 상당히 급등이 많이 나왔었어요. 네. 역시나 앞서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ALT-B4라는 이 기술력 자체가 상당히 많은 실적을 만들어내는 기술이거든요. 작년에도 호평을 받았고 최근 몇 년 동안 6조 원이 훨씬 뛰어넘는 기술 계약 수출을 했던 그 기술이 바로 이 기술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바이오 USA에서도 좀 유의미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이오 USA가 끝나기 전까지는 추가 상승을 좀 기대를 좀 해보는 건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재료가 또 소멸이 되면 기대감이 빠지면서 주가가 밀릴 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 USA가 시작되면은 일단 매도는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요 바이오 USA도 있지만 이제 또 내일 모레 이제 개최가 되는 아스코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면서 제약 바이오주 다시 한번 좀 살아나는 것인가라는 기대감 많았는데 김영일 전문가님, 지금 이제 바이오 전반에 대한 투심은 어느 정도일까요?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사실 최근에 시장이 괜찮았잖아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좋은 시장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진짜 상승장이 있고 가짜 상승장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최근의 시장은 반도체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반도체들도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 주지를 않았고 반도체 외에는 아예 소외받는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살짝 쉬어가면서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수급이 돌았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일부 바이오 종목들에도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이 보여줬는데 지금 이 아스코 2023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항암제 올림픽이다라고 불리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 항암제 관련된 바이오 종목들이 또 일반적으로 바이오 종목 중에선 강합니다. 그래서 투심을 회복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는 한데 6월 달에 사실 그보다 더 큰 이슈가 있죠. 지금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느냐 마느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또 높게 점쳐지고 있죠. 그러니까요. 베이비 스텝 한 번 더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려감인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 그리고 지금 현재 물가 나오는 것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저번 주부터 사실 상당히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왔는데도 시장 전반적인 체력을 올려주기에는 저는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지금 시장의 체력이 많이 약해져 있고 아무래도 악재에 민감한 상태에서 6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까지 겹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그냥 단기적인 이슈 혹은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제약 바이오 쪽은 지금 이러한 이슈를 보기보다는 기업 자체, 종목 자체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요새 올해 상승 나오는 종목들 보면 결국에 실적이 그래도 잘 나와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성장성도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상승이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제약바이오에서는 이제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알테오젠은 그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뭐 학회나 혹은 이제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알테오젠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임상이 다가올 건들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든지 경제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제약바이오 전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기보다는 그 안에서 종목별로 저희가 선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알테오제는 좀 긍정적으로 두 분 다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가격 전략을 알아봐야 되는데 시청자님께서는 중장기 보유 가능하다, 나에게는 손절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수가까지 기다려도 괜찮은 건지 박철순 이사님 전략 어떻게 짤까요? 기다려도 네. 괜찮아요? 손절을 안 하신다고요? 안 한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웬만한 제약 바이오 업체면 제가 네. 단기 목표가 잡아드리고 손절을 좀 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펀더멘탈이 좀 약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알테오제는 일단 올해 이제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턴어라운드 자체가 주가의 상승 모멘텀 중에 가장 강력한 또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중장기로도 괜찮다고 봅니다. 뭐 올해 말, 뭐 내년까지도 계속 이 라이센스 관련돼서 라이센스 아웃으로 들어오는 마일스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만 본다면 일단은 뭐 묻어놓고 변동성은 좀 크게 고려는 안 하셔야겠죠. 다만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전고점 저항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화면에서 보이시면 지난 4월달 고점 영역 있죠. 여기를 뚫고 나가지 못하면 사실 저항을 받고 밀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관점에서 원래 현금화 시키셨다가 다시 저점 만들고 반등 나올 때 재매수하는 전략이 원래 맞는 거고요. 다만 여기만 뚫어주면 아까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작년 고점까지 그렇게 큰 매물 저항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동평균선이라든지 기타 전고점이라든지 이런 저항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보면 한 64,000원까지 54,000원까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단기로는 54,000원. 하지만 중장기로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면 64,000원, 작년 고점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이오 ESA 일정이 소멸되면 전반적으로 바이오주들 약간 재료 소멸로 좀 빠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때도 단기 관점이라면 좀 그래도 현금화 시키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목표가는요. 54,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손절 라인은 47,0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봤을 때 65,000원까지 가세요? 63,000원까지로 볼까요? 64,000원입니다. 작년 고점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김형일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도 살펴볼게요. 앞서서 추가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지금 단가가 사실 단기 매물대에 부딪혀 있는 단가이기는 합니다. 예전에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었던 구간에 지금 부딪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뚫어주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구간을 못 뚫어주면 약간의 또 다시 한번 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현재가 이하에서 만약에 눌린다라고 하면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통해서 평단가를 낮출 것 같아요. 평단가를 좀 계속해서 낮춰놓다가 제가 지금 이제 위쪽에 줄을 2개 쳐놨죠. 매물 저항 구간이 이렇게 이제 펼쳐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1차로 지금 약 한 57,000원 그리고 57,000원 구간 뚫어주면 약 한 61,000원에서 62,000원 정도까지 단가를 노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때문에 현재 구간으로부터 저는 현재가 이하로 계속해서 이제 모아 나가는 전략을 취해서 지금 매수가까지 저는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매수가가 지금 많이 높으시고 57,000원 이후에 사실 매물대가 너무 두텁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할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때문에 1차 목표가를 일단 57,000원 설정을 해드리고 지금 현재가 이하에서 이제 모아가면서 평단가를 최대한 낮춰 놓으셨다가 향후에 워낙에 이제 최근에 바닥에서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와 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급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는 것이 1차 매물대에 부딪혀서 바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뚫어줄 수도 있고 결국에는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평단가를 최대한 낮춰 놓으시면서 지금 현재 이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를 57,000원 2차 목표가를 한 61,000원 정도로 설정을 해서요. 1차 목표가 57,000원을 뚫어주면은 61,000원 정도까지. 그런데 만약에 뚫어주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이 물량을 정리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지금 구간에서는 적절한 대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손절가는 따로 안 잡을까요?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상승에 대한 부분을 조금 베팅을 하고 싶기 때문에 손절가는 뭐 한 45,000원 구간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는
손절에 대한 부분보다는 저는 상승 쪽에 조금 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알테오젠에 대한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박철순 전문가님, 박철순 이사님의 키워드는요, 기술력의 실적 연결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목표가 54,000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64,000원까지 목표가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47,000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의 키워드, 흑자 전환 기대되는 해입니다. 추가 매수 대응에 대한 전략을 확인해 주셨고요. 조금씩 단가 낮춰 가시면서 1차적인 목표가 57,000원 잡아주셨고요. 이후로는 61,000원까지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 45,000원이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 쪽에 조금 더 무게 실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스피드 종목 진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더 많은 종목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에게 남겨주세요. 네, 정말 오늘 시작부터 많은 분들이 종목 빠르게 남겨주셨거든요. 네. 그만큼 저희가 더 빠르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바로 유튜브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이제 6월을 어떤 종목으로 산뜻하게 시작하면 좋을까 네. 매수 문의도 같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전입니다라고 부자님께서 남겨주셨고요. 네. 세아 메카닉스 6,750원의 비중은 10% 가지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1.4% 빠지면서 6,330원에 장을 마쳤는데요. 자, 세아 메카닉스 자동차 관련 주고요. 그리고 오늘은 요즘 계속해서 좀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긴 합니다. 지금 이 부자님께서는 손절하고 다시 기회를 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살짝 좀 손실 구간이긴 해서 좀 걱정이 크신 것 같습니다. 자, 이사님 어떻게 볼까요? 일단 뭐 세아 메카니즘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동차 부품 관련된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세아 메카닉스가 사실 올해 굉장히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고 일단은 지난 4월 달에 고점을 만들고 지금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일단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흔히 많이 여러분들이 처음 주식 공부할 때 배우시는 대표적인 패턴이죠. 헤드앤숄더형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패턴이고요. 보시면 지금 지난 3월 고점 부분이 이제 어깨를 만들고 그다음에 지난 4월 고점을 만들면서 머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사실 호재가 나왔어요. LG와 이제 거래, LG 에너지 솔루션과 계약 공시가 나오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올랐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늘진 않았습니다. 보통 헤드앤숄더형에서 오른쪽 어깨 부분에서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 하락 추세로 많이 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개별 호재가 있으면 치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는 지금 하락 추세가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거래량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실적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최근까지. 지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영업 손실이었잖아요. 마이너스 한 2억 원 정도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한 700억 원 가까운 LG와의 어떤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적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모멘텀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이제 많이 올랐던 부분 그리고 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고 실제 패턴상으로도 지금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조금의 되돌림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손절가를 깊게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6,200원 정도 선까지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6,200원 정도 선을 손절 라인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를 만약 이탈하게 되면 일단은 현금화 시키시고 다시 저점을 만들고 반등 나올 때 꼭 반등이 눈으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매수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 이제 뭐 매수를 하셨다고 남겨주신 것 같은데 그만큼 좀 이 종목에 대해서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현금화를 시킬까요? 이런 내용을 써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실 아예 현금화를 시키신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동시효과를 보시거나 시초가를 보시면서 만약에 좀 밀린다 싶으시면은
가감없이 일단 현금화 시키시고 저점을 만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다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매력은 있는 종목이니까요. 일단은 지금은 손절가도 짧게 잡아들었고 그리고 일단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현금화를 시킬 준비를 일단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지금 크게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단 부분에 워낙 두꺼운 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한 68,000원 정도 선까지만 보시고 그리고 손절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6,200원, 6,200원과 6,800원 요 사이 밴드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LG 에너지솔루션과의 호재가 나왔지만 거래량은 많지 않다고 하시고요. 기술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장에 밀리면 현금화도 괜찮다고 하시고요. 손절가는 6,200원. 이탈했을 때 현금화 하시고요. 다시 반등했을 때 꼭 눈으로 확인하시고 매수하시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네. 버리님께서 박철순 이사님 볼 때마다 지진이 생각난다고 이런 말씀 많이 감사합니다. 들으시죠? 호재네요. 네, 진짜 닮았어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호재입니다. 네. 버리님, 호재 소식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지진이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한 내용들 많이 남겨주세요. 진짜 진심으로 빵 터졌네요. 자, 그럼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에코프로 BM을요, 네. 제가 24만 5천 원에 10%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네. 요즘에 미차전지에 대해서 네. 너무 비관론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가지고, 사놓은 지는 꽤 됐는데, 이게 이제, 네. 이제 번전이 돼서 이거를 네. 좀 수익을 냈으면 좋겠는데, 네네. 어디까지 제가 갖고 가야 되나 싶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말씀 주신 네. 것처럼 오늘 이제 상승하면서 본전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안 팔고 조금 더 기다리셨어요. 자, 2차 전지 아직 좀 희망이 남아 있는 건지 에코프로 BM 네. 대응 전략 찾아보겠습니다. 김영희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참 어려운 종목이고 그러면서 최근에 또 가장 많이 제가 질문을 받는 종목인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 언제 사야 되냐를 정말 이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항상 에코프로비엠이 확실하게 바닥이 잡혔다라는 확신이 들 때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좋은 이야기들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최근에 이제 양극재뿐만 아니라 이제 라인업을 좀 늘려서 뭐 LFP라든지 지금 이제 워낙에 이 2차 전지 소재 쪽으로는 지금 이제 모멘텀이 다양하게 또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도 그에 맞춰가지고 이제 라인업을 조금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또 양극재 공장도 지금 하반기까지 추가적으로 또 가동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출하량이 추가적으로 이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은 뭐 걱정을 할 게 없죠. 그리고 지금 결국에 2차 전지에 대한 분위기가 또 다시 돌아와줘야 되는데 최근에 테슬라도 지금 이제 중국 방문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 좀 잘 나와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비엠이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죠. 최근에 반도체들이 워낙에 이제 상승이 잘 나오다가 2차 전지 쪽은 4월 정도까지 상승이 잘 나오고 약 한 달 정도가는 이제 재미없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바닥을 잡아주고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잡아주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이 구간이 다시 상승을 하기 위한 바닥 구간인 건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아직까지는 확신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라고 하면 에코프로비엠을 지금 길게 늘려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단가도 여전히 이 저가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여전히 수익 중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저점에서 산 사람들은 굳이 에코프로비엠을 저라면 안 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워낙에 좋은 기업이고 계속해서 전기차 수요는 증가할 거니까. 그래서 저점에 있는 사람들은 저라면 이제 굳이 안 팔 것 같고 고점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팔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잡았을 때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들 때 그때 이제 저는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아직까지 바닥이 좀 확실하게 잡힌 건가라는 확신이 안 드냐라고 하면 지금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 맞아요.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 맞는데 결국에 이제 이전과 같은 상승을 보여주려면 저는 이 정도의 한 절반 정도라도 거래량이 들어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지금 단기적으로 들어와 있었던 이 물량들을 소화해주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물량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상승은 저는 2차 전지가 완전히 찐 반등할 타이밍이다라기보다는
반도체 쪽이 오늘 살짝 쉬어갔으니까 이 수급들이 풀려 나가면서 2차 전지가 최근에 그래도 좋은 이야기들이 약간씩 또 다시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반응을 한 것이 아닌가. 아직까지는 저는 찐반등을 확신을 할 수는 없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단가를 보게 되면 매물 구간이 어디에 형성이 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약 25만 원 중반대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돼요. 현재 그 단가에서 저점이 약 한 21만 원대에서 잡혔습니다. 그런데 단기 매물대가 25만 5천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구간을 뚫어주면 추가적으로 27만 원 정도까지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25만 5천 원을 못 뚫어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방향이 꺾이면서 또 이제 이 지지라인을 확인하러 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찌됐든 추세를 다시 끌어올리고는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는데 수급이 동반된 상승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게 찐반등이다라고 보기에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구간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매물대에 따라서 대응을 하면 되겠죠. 다음 매물대가 25만 5천 원 근처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까지 조금 더 보시고 이 구간을 뚫어주면 다음 매물 구간이 약 27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까지는 추가적으로 단가를 보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25만 5천 원 구간을 강하게 못 뚫어준다? 그러면 2차전지 찐반등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반도체 쪽에 수급이 조금 나오다 보니까 그냥 수급이 풀린 수준이구나. 그 풀려나간 수급을 약간 받아준 수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다시 저점까지 하락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면 한 차례 정리한 다음에 저는 저점 잡히는 구간을 다시 한번 노려서 재매수를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도 이 전략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25만 5천 원 꼭 확인하시면서 그 안에서 한번 대응 잘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자, 땅꺼지님께서 안녕하세요. 현대 그린푸드 리포트 나왔는데 사기엔 늦은 건가요? 현대 그린푸드 문의 주셨습니다. 자, 오늘 종가로 11,770원 형성한 현대 그린푸드고요. 지난달에 상장을 했습니다. 오늘 또 현대차 증권에서 급식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리포트가 나와서 아마 이 리포트를 보시고 문의를 준 것 같은데요. 자, 이사님, 현대 그린푸드 사도 될까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올인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근데 가격은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도 지금 이거를 리포트를 보면서 처음 보는 단어를 봤어요. 런치플레이션? 런치플레이션. 네, 급식을 그렇게 많이 먹는 걸 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게요. 네. 저희가 급식을 안 먹다 출산율은 적은데 급식은 더 많이 먹나 봐요, 요새. 그래서 일단은 그것 때문에 뭐 수요 확대로 인해서 급식 관련된 이런 식자재 유통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뭐 물론 맞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체가 엄청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사실 이 회사가 이제 뭐 푸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식자재 유통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이 사실 가장 큰 또 수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웨딩 사업 같은 것들도 웨딩 산업들이 다시 재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호텔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계속 출장 뷔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그린푸드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최근 들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만약에 상장한 첫날 이게 따상이 나왔거나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면 지금 가격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정도 내려왔다면 만약에 퍼센트로 봤을 때. 하지만 첫날 상장날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상승 나오고 다시 원래 자리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크게 매수하기 부담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수급은 좀 아쉽긴 해요. 왜냐면 오늘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은 40억 원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시장에서 관심이 몰리진 않았지만 오늘 시장 자체가 좀 약세장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지금 충분히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다. 다만 요거를 분할 매수 관점으로 2에서 한 4분할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지금 가격 괜찮습니다. 들어갈 만만 하고요. 그래서 제가 밴드를 그려드릴게요. 한 요 정도 선에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지금 오늘 종가가 지금 그려드렸던 박스 상단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하시더라도 전량 다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4분의 1 정도만 매수를 하시고 혹시 밀리게 되면 지금 11,000원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이게 최저점이니까요. 여기서 반등 나올 때 다시 평단을 낮추시면 아주 무난하게
되돌림을 이용해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짧게도요. 하지만 뭐 지금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1차 목표가는 당연히 21선 정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12,800원 정도입니다. 12,800원 정도를 일단은 1차 목표가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큰 저항 없이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이상을 바라봐야겠죠. 그래서 5월달 고점 영역 14,000원까지 2차 목표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정확히 박스 하단 부근인 1,9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분할 매수로 노려볼 수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 12,800원이고요. 2차 목표가 14,000원 잡아주셨고 손절가는 1,900원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거 잘 기억하셨다가 분할 매수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현대 그린푸드 받고 현대 모비스 가겠습니다. 임준현 님이 인단 남겨주셨고요. 매수가가 27만 1,500원이고 비중 30% 가지고 계세요. 왜 이리 안 가는지 모르겠네요. 답답할 뿐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대모비스는 오늘도 장 초반에는 좀 상승하는 듯 했다가 장 막판에 갑자기 또 파란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22만 3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 27만 원이면 꽤 오랫동안 지금 가지고 계셨거든요. 뭐 자동차 최근에 좀 분위기 좋다 하는데도 현대모비스는 차트가 조금 더디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비중도 30%로 무거운데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사실 저는 현대모비스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력도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정리를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자동차 섹터가 사실 근 한 달 동안이나 거의 주도 섹터로 움직였었어요. 약 한 4월에서 이제 5월로 넘어갈 때 2차 전지가 이제 거의 주도주로 움직이던 그 시기에서 약간의 바통 터치를 하는 느낌으로 거의 한 3월 말이었던 것 같아요. 3월 말부터 5월 초 정도까지 자동차 섹터들이 정말 훌륭하게 강세를 보였거든요. 뭐 성우하이텍이라든지 뭐 SL, 뭐 에코플라스틱 등등 해서 자동차 쪽이 정말 좋았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도 당연히 그에 따른 어떤 훈풍을 기대를 할 만했었죠. 현대차나 기아도 같이 긍정적으로 움직였으니까. 그런데 현대모비스가 사실 이 훈풍을 받던 시기에 올라갔던 단가 자체가 딱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모비스의 주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거의 근 2년 동안이나 24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최근에 그렇게 자동차 섹터가 좋다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관련된 종목들이 미친 듯이 폭등을 이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현대모비스는 지금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죠. 자동차 섹터에서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현대모비스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실 1분기 실적은 괜찮게 나왔어요.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률이 계속 떨어집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4%대에 머물러 있었던 게 지금 최근에 2%대로 떨어졌거든요. 영업이익률이. 그러면 자동차는 많이 팔고 있는데 수익성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는 지금 최근에 그렇게 자동차 섹터가 좋은 움직임이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 자동차 섹터가 조금 더 이제 주도주로 움직여준다라고 하더라도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이 기업 자체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 않으면 주목을 받기에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대모비스가 투자를 상당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저는 1년 정도만 있으면 전기차로 대폭 저는 완전히 모든 수요가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도 이에 맞춰서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러면 사실 저는 이러한 변화를 꾀하는 데에는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분간에는 계속해서 이 박스권을 뚫어내기에는 힘들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단가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 121선 정도 지지를 받아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추세가 살짝 또 하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121선 지지를 받아줄 것 같은데 문제는 단기적으로 24만 원을 뚫어줄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퀘스천 마크가 달린다는 거죠. 때문에 저는 현대모비스는 만약에 지켜본다라고 하시면 121선까지만 그리고 반등 나왔을 때는 딱 24만 원 정도까지만 지켜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얘보다 더 좋은 베스트 전략이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저는 일부라도 덜어내셔서 시장의 주도주로 움직일 수 있는 쪽에 오히려 베팅을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은 주도주 제외하고는 완전히 소외받는 시장이거든요.
뭐 현대모비스는 지금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종목군에 속하기 때문에 저는 주도주로의 교체 쪽으로 무게를 실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요. 24만 원까지 딱 보시고 갈아타기에 대한 조언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9시 41분 지나가고 있어요. 1부 저희 남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부에도 저희 계속해서 종목 진단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계속해서 빠르게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전화 상담 02325-8200번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최송화님께서 제주항공 남겨주셨네요. 아, 네. 14,830원에 비중은 20% 가지고 가십니다. 자, 오늘 4.55% 상승하면서 13,570원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또 대우건설과 긍정적 소식 나오면서 이렇게 5%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지금 가격대로 봤을 때는 10% 조금 넘는 손실 구간이십니다. 요즘에 뭐 공항 가면 정말 또 사람이 북적북적하고요. 리오프닝으로 가면서 여행 가는 분들도 주변에 여행 가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이사님. 이 제주항공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약간 악재랑 호재가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증권사에서도 약간 어떤 분은 실적이 올해 당연히 턴어라운드가 되니 좋게 보는 리포트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네. 어떤 분은 2분기 또 실적에 대해서 좀 불안한 요소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코로나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죠. 그래서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게 항공주였습니다. 그래서 LCC 업체들도 마찬가지였죠. 저비용 항공사인 제주항공이라든지 기타 에어부산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LCC 항공사들이 다 타격을 받았었는데 가장 먼저 리오프닝이 되면서 실적 회복이 된 게 저비용 항공사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제주항공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 달부터 저점 만들고 시작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뭐 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거의 100% 이상 오른 것도 100% 올랐거든요. 거의 다. 왜냐면 8,000원대가 거의 16,000원, 17,000원까지 육박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거란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문제는 최근 시장에서는 2분기 실적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란 이런 불안 요소가 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공급이 경쟁이 엄청 심합니다, 지금. 그래서 항공권이 기존에는 엄청 많이 늘었는데 이제 운항수도 늘리고 그리고 운항할 수 있는 나라들도 계속 늘어나면서 공급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전반적으로 실적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 이제 어차피 2분기가 이제 끝납니다. 6월 달이 지나면 다시 또 2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실적 시즌이 올 텐데 그때 되면은 일단은 실적에 대한 역성장이 좀 기대되는 2분기 실적을 감안하면 주가는 좀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포트가 좀 나오면서 이번 주 초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다행히 오늘 반등은 좀 나와줬는데 일단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지난 3월달 저점을 이탈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시장 영향도 있었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낙폭이 나오면서 이번 주 저점이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저라면 일단은 현금화를 시키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보면은 지금 12,850원, 12,850원 정도를 일단은 손절가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제 저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손절가로 잡으시고요. 다만 일단은 뭐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기대감이 있는 거는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지난 이제 3월달 저점 그리고 작년 12월 달 중반 정도 요때의 저점에서 외국인들이 갑자기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되돌림을 노린 걸 수도 있고요. 일단 턴어라운드 나오니까 펀더멘탈은 튼튼하다는 가정하에 저가 매수가 들어온 것 같긴 한데 이게 만약에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일단은 목표가를 좀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14,5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14,5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000원 이렇게 두 개로 잡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저점 부분, 이 부분을 이탈했을 때는 미련 없이 일단은 던지셨다가 되돌림 나올 때 그때 다시 한번 재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실적 턴어라운드 예상이 되면서 많이 올랐지만 최근에는 2분기 우려감에 다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저점이 깨지면 현금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손절가는 12,85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지연 해피님께서 오스카
오스코텍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5,600원이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시네요. 종목 진단과 목표가 중장기로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스코텍이 오늘은 4% 하락을 했습니다. 23,6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이 종목이 4월 초에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거든요. 27,000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살짝의 좀 흔들림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스코텍 역시 학회에 대한 기대감 좀 모멘텀 받아가고 있는 구간이긴 한데 오늘 좀 큰 폭으로 빠졌더라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오스코텍이 굉장히 이제 국내에 유명한 신약이 있죠. 렉나자. 그래서 렉나자가 이제 국산 신약으로 새롭게 이제 일전에 채택이 되면서 오스코텍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료, 이 주성분인 레이저티닙을 오스코텍이 이제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렉나자가 지금 글로벌 임상권들이 이제 계속 진행 중이에요. 렉나자가 아니라 이제 유한양행이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기술 이전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관련된 또 성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글로벌 임상이 진행 중이고, 글로벌 임상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렉나자가 이제 2차 치료제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1차 치료제로 전환이 됐을 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유한양행이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오스코텍도 분명하게 동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부분을 기대하기에는 당장의 주가가 반응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이슈가 나와 주어야지 그 부분에 대한 무언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수급을 받아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오스코텍은 당장의 이러한 움직임이 보여줄 것으로는 생각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항상 제약 바이오 쪽은 어떻게 접근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제가 마침 또 이제 그때 당시에 박셀바이오 한번 이제 안내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종목을 안내를 드리면 항상 기대감이 형성이 될 때 저는 무조건 접근을 하셔라라고 안내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그 기대감이 형성될 때 어떻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냐? 항상 이제 수급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이 구간에서 추천을 드려서 급등이 나왔었던 걸 기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냐? 아니면 차익 실현 심리가 조금 더 강하냐라고 했을 때 현재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 심리가 훨씬 강하다라고 봐야겠죠. 이전 고점이 매물대에 부딪히는 구간이 약 한 26,000원 구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두 차례나 26,000원 구간을 뚫어주지를 못하고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죠. 지금 단기적으로 항암 관련된 이슈들, 학회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스코텍은 기대감보다는 차익 실현 의지가 조금 더 강한 상태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오스코텍이 만약에 이 21선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저는 2만 원 초반대까지 하락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스코텍은 레이저 티닙에 대한 기대감들, 그 다음에 워낙에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또 신약 개발을 한다라는 부분에 또 주목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기대를 하기에는, 그러면서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기에는 저는 기회비용이 너무 많이 손실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 다시 이 종목이 관련된 이슈들에 의해서 주목을 받을지는 저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스코텍은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21선 이탈 시에는 손실폭도 커질 뿐더러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바닥 구간이 약 한 2만 원 초반대인데 이 구간에서 또 언제 반등이 나올 수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21선 이탈 시에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 이탈 시 약간 단가로 보게 되면 지금 한 23,000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23,000원 이탈 시에는 저는 정리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스코텍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26,000원 구간을 못 뚫어주고 있어요. 이 구간이 워낙에 또 강력한 매물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26,000원 안내 드리겠습니다. 매수가 대비 살짝 수익권인데 이 구간에서 만약에 이 구간을 뚫어주게 되면 저는 3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노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26,000원 구간에서 정리를 추천을 드리고 오스코텍은 반드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수급이 차오르는 모습이 나와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을 수가 있는 종목이고 지금은 시장의 관심에 많이 동떨어져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다가올 이슈를 그냥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 수급에 의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안내드린 손절가, 목표가를 참고를 하셔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향후에 지금 오스코텍이 어찌됐든 관련된 이슈는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슈에 대해서 모멘텀이 형성되고 수급이 들어올 때 그때 다시 한번 재매수를 노리는 전략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그 종목을 바라보는 시선도 중요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오스코텍에 대해서 기대감보다는 차익 실현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더욱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23,000원 이탈 시에는 손절이고요. 26,000원 1차 목표가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4차 산업 반도체님께서 네. 반도체 문의 주셨습니다. 어버브 반도체 11,357원, 비중은 30%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1.82% 빠지면서 1,33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이 고객사도 다양하고 차량용 MCU와 시스템 반도체 성장성을 보고 매수했습니다. 목표가 수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가격대를 보니까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비중도 30%로 두둑하게 담으셨고요. 성장성을 보고 좀 믿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자, 이사님, 목표가 얼마로 잡으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 투자 포인트, 매수하신 이유는 뭐 잘 보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어버반도체가 많이 올랐던 이유들이 이 AI 관련된 기술이 앞으로 계속 개발이 되면 이 전력을 줄이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얘네가 이제 컨트롤 유닛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관련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고점 만들고 3월 달에 고점 만들고 밀려 내려오는 그런 구간이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상당 부분의 저항이 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2월달 고점에서 여기를 뚫지 못하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계속 윗골이 달고 밀려내려고 있고 거래량은 계속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여기를 뚫고 올라가려고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지칠 수 있는 구간이란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종목은 뚫지 못하고 밀려 내려온다면 잠시 현금화는 필요하다는 관점입니다. 비중이 좀 많으셔서 정리가 좀 어려우실 테고 지금 손실이 한 10% 정도 되시기 때문에 더 힘드실 텐데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내일장에 또 밀린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은 전량 현금화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냉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게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패턴상 지금 빠질 수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 이 기술적 분석을 공부를 하신 웬만한 투자자라면 지금 어깨 부근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이 붙지 않기 때문에 끌고 올라갈 만한 특별한 모멘텀이 없으면 빠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고 보통 비중을 좀 줄이는 경향들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오늘 좀 장대 음봉을 좀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라면 일단 현금화를 좀 내일장에 밀리면 일단은 현금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손절가와 목표가를 좀 잡아드려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일단 10,000원은 일단 이탈하시면 반드시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또 내일 또 반도체줄 좀 움직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시장 영향으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회사는 이미 저항을 받고 있지만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좀 올라가주면서 반도체 힘받고 연동해서 움직여준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11,000원부터 시작해서 11,500원까지 이 구간에서 일단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상 치고 올라가기에는 아직 1분기 실적도 조금 안 좋았었고요. 추가 성장 모멘텀이 약간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실적이 좀 좋은 종목들, 좋은 반도체 쪽으로 옮기시는 게 조금 더 멘탈적으로도 그렇고요. 실제 계좌도 좀 더 편안하게 매매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상단 저항이 강하고 거래량도 줄고 있습니다. 내일장에 밀리면 전량 현금화하는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좀 전량 현금화 해보시고요. 손절가로는 10,000원 이탈 시 손절 말씀 주셨으니까요. 한번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 1부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진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첫 번째 종목은 특별 진단입니다. 하나의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모두 들어볼 수 있는데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아모센스입니다. 네.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입니다. 오늘도 조금 흔들리는 모습 보여줬는데 앞으로의 전략 체크하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 2부도 함께해 주세요.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